자, 이번에는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어떤 공천 룰과 관련해서 어제 몇 가지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기사는 지금 단식 상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담겨 있습니다. 이 기사에 지금. 청와대 만찬 초청에 황교안 단식 중이라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거절을 또 했습니다. 이것도 또 거절이네요. 이 만찬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 그 일정 중에 있는 만찬이 있거든요. 근데 여야 이제 지도부를 초청해서 같이 만찬을 합시다. 이런 거를 어제 강기정 정무수석이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를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거절했습니다. 단식 중입니다. 그러면서. 뭐 요 사항이 하나가 있었고요. 여기 보시죠.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는 낮에는 청와대 앞에 가 있고요. 밤에는 국회로 다시 돌아가서 천막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청와대 인근에서는 이제 천막 설치가 어렵고 그리고 밤에는 여기서 집회나 시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주청 야국 이렇게 단식이라. 낮엔 청와대, 밤에는 국회. 이런 말도 또 만들어내는군요. 주청 야국이라고.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어제 여당 쪽에서 이런 문제 제기 좀 많이 했어요.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당직자들을 동원했다. 뭐 이런 논란이에요. 여기 보시면 당직자 현장 동원, 뭐 여기 뭐 임신부 얘기도 있는데 당직자 현장 동원 그리고 교대로 24시간 지켜서 황제 단식 아니냐. 그러니까 국회에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는 천막 옆에 당직자용 천막이 옆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당직자도 같이 거기서 교대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뭐 건강 체크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제 단식 아니냐. 막 여당 쪽에서 좀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황 대표 건강 확인, 뭐 소음 제어, 지침, 뭐 이런 것도 좀 어제 논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24일, 토요일, 일요일 날부터 이제 그 한 아세안 특별총회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십니다. 5당 대표님, 원내대표님들이 다 와서 힘을 좀 보태주십사 하는 그 참 대표님 단식 중이신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자리여서 힘을 좀 모아주시면 어쩔까 이런 당부 말씀 좀 드리러 왔습니다. 예.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단식 중이라는 점도 대통령님께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 어렵더라도 바른 결정 또 국민을 위한 결정들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이게 만찬 초청 대화가 오가는데 뭐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찬 뭐 열리는데 거기에 오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단식 중단하시고 거기 참석하시면 어떨까? 뭐 이런 취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속으로는 그렇겠죠. 나 지금 단식 중인 거 안 보이세요? 아마 그러면서 단식 중입니다. 전해주세요.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상황이었고요. 요 내용 지금 뭐 이 단식을 하는데 이제 당직자들이 옆에서 같이 뭐 지키고 이런 부분이 논란인데 여당 중심으로 이제가 있었거든요. 오늘 한국당에 계신 이수희 변호사께서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이런 그 뭐 지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당의 대표가 단식을 할 때도 이런 유사한 그 지침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좀 캐릭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 단식 자체가 요구하는 것이 그 이전에 이제 조국 장관을 임명했을 때 삭발 같은 경우에 그 조국 장관 임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정서를 건드는 거다 보니까 그 뭐 삭발이나 이런 것이 이제 공감이 바로 갔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지소미아 파기, 뭐 저 패스트트랙에 있는 공수처나 뭐 선거법 그 패스트트랙 폐기하라. 이거는 이제 정서를 건드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게 그 따져보면은 이 뭐 패스트트랙의 두 법이나 다 문제가 많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할 법이 맞는데 그게 이제 단식으로 그것 때문에 단식을 들어간다는 게 좀 느닷없이 받아들여지면서 또 다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정화 방향을 전반적으로 바꾸기를 촉구한다 이유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그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식이 이렇게 공감을 못 얻으면서 외려 다른 쪽에 더 관심이 쏠려지고 언론의 관심도 쏠려지고 뭐 또 언론 환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당직자 지침이 더 큰 비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황 대표의 이 단식이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좀 느닷없는 단식이라 하더라도 예.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할 때는 예. 조롱 섞인 얘기는 논평들은 그래도 다른 당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단식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진짜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무수석도 강기정 정무수석도 계속 와서 예. 만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당에서는 다른 당에서 이렇게 조롱을 하고 정무수석은 와서 하지 마시라고 예. 하고 이게 좀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진정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 아니에요? 예. 정무수석의 그 예. 만류나 그런 면에서 저는 단식에 이제 제1야당 대표 단식에 좀 진지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단식을 둘러싸고 이 기사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묘사가 되는데 요 한 부분에 대해서 이수희 변호사께서 한국당에 계시니까 어떤 뭐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자유한국당 공천, 총선 공천 룰의 큰 틀을 공개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건 없습니다만 큰 틀 자체에 꽤 주목을 받았어요.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위기의 한국당 현역 의원 절반 물갈이하겠다. 현역 의원 절반이요. 배수진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이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108명입니다. 그럼 그 기준 절반이면은 50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은 41분이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당한 숫자가 되거든요. 보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인적 쇄신 승부수다. 표현이 배수진, 뭐 승부수. 그러니까 뭔가를 던졌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강력한 거를. 공천에서 현역 의원 3분의 1 컷오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절반 정도 물갈이 하려면 현역 의원을 공천 심사 때 컷오프 한 3분의 1 해야 된다. 이런 또 얘기도 나왔어요. 비례대표 불출마 선언 포함된 현역 의원 50명 이상이 바뀔 듯하다. 이 정도 비율이면은 아마 역대 선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잘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공천 탈락자들 강력 반발 예상됩니다. 보수통합, 정계개표, 초미관심사. 그동안 이런 식의 어떤 컷오프 탈락하신 정치인들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아니면 다른 당을 만들어서 출마하거나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사실 파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냐 뭐 이런 예상입니다. 지금.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한국당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현역 3분의 1 컷오프 그걸 통해서 3분의 절반 이상 물갈이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일 수 있습니다. 총선기획당 컷오프 기준 곧 발표하겠다. 상세한 기준 발표하겠다. 3선 이상엔 심층평가 검토. 그러니까 3선 이상이 아무래도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날 단식 투쟁 나서서 칼 들겠다고 했던 황 대표 결심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니까 황 대표가 어제 단식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쇄신 요구하는 거 안다. 칼 들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칼이 바로 이 칼인가 봐요, 그러면. 지금 설명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발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1대 총선 시 현역 의원 절반 이상 교체하는 개혁 공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역 의원 3분의 1 이상 컷오프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향후 공천 방향과 컷오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치열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여기 좀 기사 쭉 설명드렸지만은 단식에 돌입하고 그 다음날 강력한 공천 칼을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윤 의원님, 그동안 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 이유가 조금 뭉뚝하다. 그리고 그게 되겠느냐. 뭐 이런 하면서 비판적인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공천을 발표하는 거 보니까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혹시 이게 당 내부용 아닌가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얘기에 딱 공감을 했습니다. 예. 저 뉴스를 보면서 우선 기준이 뭘까?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이든 예. 민주당이든 이미 체계를 갖춘 정당은 제가 알기에는
당내 공천에 돌입을 하면 예. 룰은 거의 뭐 불변이에요. 예. 권리당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예. 얻은 절반의 점수. 그다음에 지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그렇죠. 뭐 인지도든 뭐 지지도든. 국민의 의견입니다. 예, 그 일반 국민의 의견. 예. 이 두 가지 이외에 무슨 수가 있느냐. 되게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잖아요. 예. 그게 아니면 예. 흔히 말하는 찍어 눌러서 전략 공천. 이 지역은 경선하지 않는다. 예. 그 대신 당에서 이 사람은 정말 장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공천하듯이. 그러니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그걸 공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니면 사발통문을 돌린다 하더라도 그건 권리당원에게만 가능한 예. 얘기고 이거 이외에 다른 기준을 마련을 한다면 지금 한국당이 하고 있는 현역 의원 컷오프라든지 예. 또는 절반이라는 비율을 정해놓고 하는 물갈이가 가능하겠지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기사의 한쪽에 있습니다만 예. 얼마나 많은 반발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늘 그랬어요. 반발은. 그럼요.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예. 선거법조차도 예. 민주당 내에서 지역구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의원들 때문에 예. 국회 본회의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당에서는 본인들의 목이 날아가는 공천 기준을 내놨는데 예. 거기에 지금 동조를 할까? 저걸 무서워할까? 아니면 예. 동조를 할까? 예. 이런 이제 제3자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지금 이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틀째 되는 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예. 예.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했을 때도 그렇고 예. 단식을 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말에 참 적절한 표현이 있었어요. 뜬금없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뜬금없다. 그 전에 여든 청와대든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져서 어떤 특정한 사안을 놓고 예. 협상을 벌이다가 또는 힘겨루기를 예. 하다가 안 돼서 예. 더 이상 야당 입장에서 쓸 예. 카드가 없었을 때 하는 게 삭발이고 단식이고. 그럴 때는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그렇습니다. 예. 또 막판에는 예. 의원직 사퇴고 예. 극한 투쟁을 하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예. 아니, 그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보고 단식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뜬금없다. 현역 의원 절반 예. 물갈이 원칙은 좋습니다만 이 얘기 역시도 뜬금없다. 결론은 결국 당내 그리고 특정한 지지층만을 놓고 계속 정치를 하는 거구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약간 아쉽다는 대목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최창희 교수님, 예. 지금 여기 기사 중에 일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절반 물갈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당장 컷오프부터 한 3분의 1 현역 의원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공천 안 주겠다고. 자, 과거에 우리 많이 봤습니다. 당을 나갑니다. 그리고 무소속 또는 다른 당으로 가거나 당을 만들어 출마합니다. 그런 전례 선거 때마다 있었습니다. 이번에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원래 어제 발표한 그 목표대로 잘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봐서는 썩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3분의 1 컷오프라는 거는 예. 아예 경선에도 참여를 안 시키는 거거든요. 경선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못 나오는 게 그렇죠. 아니라 사전 심사하면서 거기서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탈락시켜버리기 때문에 아예 그 경선에 참여 예.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의원들은 그럼 무슨 기준으로 아예 경선까지 불참시키냐 이런 이제 반발이 나올 수가 있고 예. 또 하나 문제가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 예. 아직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확고하지 않아 보여요. 이번에 단식의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김세현 의원 불출마 선언하면서 예. 용퇴를 요구했잖아요. 용퇴라는 게 불출마 선언이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그러한 이제 그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는 국면 전환용 아니냐라는 또 관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아까 이제 당내용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컷오프라는 게 확고한 정당성과 어쨌든 당위성 같은 것들을 예. 의원들이 느낄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예. 물론 한국당이 바뀌어야 됩니다만 바뀐다는 게 단순한 인적 물갈이보다도 당의 혁신 그리고 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 예. 그 당시 국정농단의 집권 세력으로서의 그런 분명한 입장을 표시를 하면서 인적 쇄신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자꾸만 별개로 하다 보니까 예. 이런저런 사실 저도 아까 이수희 변호사 말씀처럼 저도 저 단식을 이렇게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제1야당 대표가 이 추운데 그게 국면 전환이건 당내용이건 저는 그 자체는 일단 평가를 하자. 이제 1야당 대표의 단식이니까. 예.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뜬금없고 예.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될 사안들 무조건 삭발 또는 단식하면은 예.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장외로 가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그렇게 효율적인 단식은 아니다. 그래서 전 빨리 멈춰달라고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단식 얘기하고 지금 이제 공천 얘기 같이 가고 있는데요. 김구락 교수님. 사실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동안 뭐 이렇게 목소리가 없냐 했는데 김세현 의원 발 통해서 굉장히 강한 쇄신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강력한 요구를 하면서 지금 단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추위에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공천을 최적 절반 잘라낸다는 공천들이 나왔거든요. 자, 물론 반발이 예상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이런 결정에 반발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사실은. 뭐 아무래도 반발하겠죠. 근데 김세현 효과의 결과라고 봐요, 저는요.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 중진 불출마 선언으로 불을 지폈는데 사실 그게 확산이 안 됐거든요. 안 됐어요. 그리고 초재선들이 나서서 중진들 이제 불출마 선언해라. 그러는데 문제의 근원은 2016년 공천이거든요. 최악의 공천이라고 그랬고 뭐 직인을 갖고 날랐고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인데 그 다수가 사실 초재선이에요. 초재선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 40명이 넘는 초재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쇄신 공천 그건 불가한 거죠. 그러니까 외부와의 어떤 대치를 극한으로 올리는 이 일종의 이제 단식을 하면서 지금 지소미아나 패스트트랙은 국회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대통령한테 가서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것을 거기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잘못된 거고 저는 이 황교안 대표가 좀 정치를 원칙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대표 된 이유를 보면 대부분이 장외 집회, 그다음에 단식, 삭발, 극단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는 그런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수희 변호사께는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당내 분위기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개파가 기존에 뭐 친이 친박, 뭐 비박 뭐 이러던 이제 그런 의미의 개파는 없는데 그래도 보면 이제 그렇게 그런 의원들이 보면 생각들이 갈리죠. 그런데 뭐 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거의 해체 수준이 돼야 된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공감대 하나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그 의원들 물갈이 소위 말하는 물갈이는 돼야 된다라는 공감이 있는데 언제나 나 빼고가 문제인 거죠. 뭐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도 586 퇴진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양쪽 당 모두 이 물갈이와 관련해서 뭐 그런 걸 이제 공천 잡음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이제 갈등이 외부로 더 표출되는 당이 지게 될 거다. 더 시끄럽게 보이는 당이. 그게 이제 민주당이 될지 한국당이 될지. 그래서 좀 그런데 한국당이 사실은 더 불안하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왜 그러냐면 뭐 이해찬 대표 이후에는 지금 이낙연 총리가 이제 버티고 있는데 대안이 있는 건데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이후에는 대안이 지금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그런 인물난 면에 있어서도 한국당이 더 불리하지 않나는 생각도 들고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한국당 쪽의 어떤 정치인이 무슨 소리 내가 있는데 무슨 인물이 없다 그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